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몬드 크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몬드 크런치 하면 조금 생소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아몬드 크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몬드, 설탕, 물, 소금, 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몬드 크런치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견과류를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조금 더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 내가 이걸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몬드가 금세 없어지는 그런 견과류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혹시 시중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몬드에 하얀 설탕가루가 묻어있는 듯한 그런 걸 아몬드 크런치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보면 조금은 실패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면 나중에 사서 드시지 않고 견과류를 바로바로 신선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아몬드 크런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일단 팬에다가 이 모든 아몬드 버터를 빼고 모든 재료를 넣고 잠깐 끓이다가 바글바글 끓으면 그때 아몬드와 버터를 넣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온도가 높으면 안 되고 계속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설탕에 분이 날 수 있도록 계속 저어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불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장시간 돌리면 다시 설탕이 분이 났던 것이 다시 녹을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팬에다가 불을 먼저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에 최고 불을 줄여서, 자, 불을 줄인 팬에 물, 설탕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까지 다 넣어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설탕이 녹고 소금이 녹으면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젓지 말고 팬만 살짝 들어서 설탕과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물론 저어주게 되면 상관은 없긴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설탕에 덩어리가 생길까봐 불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서 설탕과 소금을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끓을 때까지는 잠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에서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빨리 끓지 않는다고 화력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설탕이 분이 생기지 않고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탕에 분이 생기지 않고 녹는다라는 표현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하면서 분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바글바글 나면서 설탕이 녹고, 밑에 혹시 저도 여기 약간의 설탕이 아직 그냥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하게 팬을 돌려가면서 설탕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잠시 두면 뽀글뽀글. 네, 이 상태에서 한 30초만 더 세보세요. 뽀글뽀글 물방울처럼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서 30초 정도만 세고, 그 다음에 아몬드와 버터를 함께 넣어주는데, 아몬드만 넣고 버터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버터와 아몬드는 같이 합쳐놔도 상관없는데요. 버터를 넣어주는 이유는 훨씬 더 풍미가, 나중에 아몬드 크런치를 만들었을 때 아몬드에서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버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저희는 끓고 나서 30초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두 가지를 넣어서 잘 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아몬드와 버터를 넣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주걱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넣었던 액체, 물, 그리고 설탕, 그 다음에 소금들, 이것들이, 액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방향은, 저 나무 주걱 돌리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다 보면 수분이 없어지면서 다시 설탕의 결정화가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설탕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높다 보면 잘못하면 분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분이 생기다가 다시 설탕물로 녹을 수 있으니까, 자, 없어질 때까지 약간만 계속. 자, 지금 물 보이시죠? 설탕물이 보이시는데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잘 열심히 저어줘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이 세다 싶으면 불 조절을 중간중간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수분이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위로 자꾸 아몬드를 돌리는 이유는 빨리 수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가운데에 아몬드가 몰려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수분을 조금 더 빨리 날려주기 위해서 아몬드를 팬 밖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자, 열심히 밀어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설탕 시럽 같던 것들이 조금씩 거의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는 정말 불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불이 센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수분이 없어질 때쯤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저어 주셔야 돼요. 자, 순간적으로 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 조금 있으면 수분이 다 없어지면서,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들 때가 돼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건 약간 부드럽게 돌아가고 약간 빡빡한 느낌이 될 때까지 저어줘야 됩니다. 제가 불이 꺼졌어요. 잠깐만 불을 켜고요. 전 불이 세서 잠깐만 불을 들어줄 거고요. 이게 이제 거의 진득진득한 상태. 자, 이제 수분이 거의 없어지면서 설탕이 실처럼 진득진득한 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점
훨씬 더 말라가면서 설탕에 분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서로 엉기면서,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더 저어주면서, 이제 서로 더 달라붙기 시작해요. 달라붙기 시작하다가 이게 다시 이제 분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은 눅눅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다시 사각사각한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자, 금세 바뀌었죠?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손으로 내 주걱의 힘이 힘들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사각사각한 소리가 나는데 그때까지 충분하게 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드실 때 훨씬 더 바삭바삭한 아몬드 크런치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불 상태를 한번 보고 여기서 잠깐 불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약간 불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서 불이 세버리면 다시 녹을 거예요. 다시 녹아서 아까 그 설탕의 액체처럼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 불 조절하는 게 이 아몬드 크런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도 무겁게 제 손이 돌아가는데 조금 더 진하고 바삭바삭한 견과류가 될 때는 훨씬 더 경쾌한 소리가 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술안주 같은 거 아몬드 사실 때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거 사시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궁중팬 바닥처럼 바닥이 매끄럽게 됐죠.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소리가 바삭바삭하다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력이 조금 세서 약간 거칠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설탕에 분이 생길 거예요. 혹시 만약에 집에서 하시다가 이게 분이 생겼던 분이 다시 잘못해서 녹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망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접시에다가 펼쳐서 식히시면 아몬드가 코팅됐다는 느낌처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아마 똑같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테니까 식히는 것만 잘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돌아가는 게 처음에 묵직한 느낌에서 내 손 돌아갈 때 가볍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될 때까지 돌리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혹시 이제 주걱에 붙어 있는 건 띄셔서 이렇게 해서 이 아몬드 크런치는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이 온기가 아몬드 크런치에 붙어 있던 설탕과 그리고 아몬드가 충분하게 식어야지 바삭한 아몬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골고루 평평하게 아몬드를 펼쳐서 한 30분 정도 실온에 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맛있는 아몬드 크런치를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아몬드 크런치 잘 만들어서 고소한 아몬드 크런치를 맛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 찰편을 쪄볼 건데요. 고구마 찰편은 찹쌀을 이용한 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피 고무를 활용해서 사이사이에 고구마를 설탕으로 졸인 걸 넣어서 켜를 이용해서 만든 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쌀가루는 옆에다 잠시 두고요. 먼저 해야 되는 게 고구마를 전처리한다 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요. 고구마를 전처리한다 라고 하면 고구마를 설탕물에 살짝 졸여서 쌀가루에 섞어줄 거예요. 그 이유는 고구마를 그냥 쌀가루에 섞어줄 때에는 쌀가루와 함께 씹었을 때 훨씬 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설탕물로 한번 졸여서 이용하면 훨씬 더 떡이랑 같이 씹었을 때 고구마의 맛을 훨씬 돋궈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전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구마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볶음밥을 해 드실 때보다 한 2배, 3배 정도 큰 크기로 고구마를 그냥 깍둑썰기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깍둑썰기 하는 거는 보통 일반 고구마는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호박 고구마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구마를 삶는 게 아니라 생 고구마를 그냥 깍둑썰기 모양으로 이렇게 다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깍둑썰기해서 준비한 고구마는요. 설탕물에 졸인다고 했죠. 그래서 설탕물에는 일단 물 2분의 1컵 정도 넣겠습니다. 2분의 1컵 정도를 넣고 불을 붙여준 후에 설탕은 혹시 고구마 양에 따라서 설탕 양은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오늘같이 고구마를 조금 많이 집어넣을 경우에는 설탕을 한 3티 정도, 3큰술 정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설탕은 물에다 충분하게 녹을 수 있도록 물과 설탕이 끓으면 요건 같이 함께 빨리 녹으라고 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설탕이 잘 녹으면서 물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일단 설탕물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준비해 놓은 고구마를 넣어서 완벽하게 익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구마를 코팅하는 정도로까지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찌면서 떡을 찌면서 사이에 들어가는 고구마가 또 한 번 익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하게 고구마를 익혀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고구마가 떡 속안에서 씹었을 때 단맛을 약간 내면서 더 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만 잠깐만 졸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구마를 졸이지 않고 그냥 쌀가루에 넣었을 때 찹쌀은 수분을 많이 넣고 찌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마에 혹시 날가루가 그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제 거의 수분 없이 다 고구마가 코팅이 됐다고 생각되면 지금 이제 불을 끄고
체에다가 받쳐줄 건데 혹시 수분이 있을지도, 바닥에 수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체에다가 한번 받쳐주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서 물이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접시에다 놓고 빨리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분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충분하게 탁탁 털어서 쌀가루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쌀가루의 수분과 함께 떡을 질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접시에다 부어서 김이 나지 않는 정도의 미지근한 상태로 빨리 식혀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의 전처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가루를 내려 보겠습니다. 저희 쌀가루 안에 한 가지 넣어줄 게 있는데 자색 고구마 가루예요. 이건 자색 고구마 가루인데, 자색 고구마 가루는 이 흰 쌀가루에서 고구마의 자색 고구마 가루의 색깔을 조금 더 내주면서 좀 더 색깔도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자색 고구마 가루입니다. 자색 고구마 가루를 쌀가루에 잘 섞어 주시고요. 손으로 잘 골고루 섞이게, 수분을 주기 전에 미리 자색 고구마 가루를 섞어서 쌀가루에 잘 스며들게 홀홀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주면 되는데, 저희 오늘 준비한 쌀가루는 저희 이번 사각 틀에 딱 맞게 앉혀보기 위해서 1.5kg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5kg의 찹쌀의 수분은 3분의 2컵, 계량컵으로 여러분들이 쟀을 때 150cc를 넣어서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항상 쌀가루에 섞을 때는 내가 넣고자 하는 물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쌀가루를 골고루 섞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쌀가루의 수분을 골고루 가도록 비벼서 체에다가 한번 내려줄게요. 체에다가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냥 찹쌀가루에 고구마를 넣어서 편을 찌는 것보다 자색 고구마 가루는 천연가루이기 때문에 저희는 떡에서는 색소를 쓰지 않고 일반 천연 가루를 사용하고 있어서 훨씬 더 색깔도 은은하게 나면서 고구마 떡이 먹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색 고구마 가루예요. 자색 고구마 가루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들이 사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에 난 자색 고구마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 자색 고구마 가루도 있는데,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색 고구마 가루가 색깔이 정말 선명하고 예쁘다 보면 그건 중국산일 확률이 100%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음식은 떡이 됐던 어떤 음식이 됐던 간에 약간의 은은한 색을 갖는 게 저희 한국 음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연 가루를 살 때에도 보면
훨씬 더 색깔이 예쁘거나 아니면 진하게 색이 나오면 그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약간의 중국 제품일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떡은 어차피 전통으로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쌀가루가 다 내려왔어요.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잘 섞여진 자색 고구마 가루가 어떻게 빛깔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한번 섞어 볼게요. 어떠세요?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자색 고구마 가루가 준비가 되면 이제 설탕을 넣고 안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사각찜기에 두 켜로 넣는 떡을 안칠 건데요. 두 켜라는 거는 바닥에 거피 고물을 깔고 쌀가루 반 안치고 그 다음에 다시 거피 고물 그리고 쌀가루 남은 쌀가루 그 위에 거피 고물 그렇게 해서 두 켜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켜 떡인지 두 켜 떡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 오르는 것처럼 한 단, 두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단이면 두 켜 떡. 그렇게 저희는 보통 두 켜 떡 정도만 하지 세 켜, 네 켜 떡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최고가 아마 두 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항상 설탕은 맨 마지막에 안치기 전에 설탕이 잘 녹기 때문에 안치기 전에 넣어서 홀홀 쌀가루를 섞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골고루 가게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설탕을 맨 마지막에 넣을 경우에는 설탕이 골고루 섞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훌훌 털어주면 좀 더 설탕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은 쌀가루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는 이제 고무를 깔아줄 건데 고무를 깔아주기 전에 아까 준비해놨던 고구마가 잘 식었는지 그리고 혹시 바닥에 물이 많이 나와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에 막 부어서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가면서 바닥에 혹시 물이 있는지 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제거하시고 넣으셔야지 쌀가루가 질어지는 걸 방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넣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한번 닦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가루에 골고루 섞이게 설탕 섞듯이 쌀가루에 골고루 고구마가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서 이제 쌀가루에 고구마까지 잘 섞은 걸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에 앉혀 보겠습니다. 사각에 앉히기 전에 항상 바닥에 까는 면보는 젖은 면보, 물기를 꽉 짠 젖은 면보를 앉혀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찰편이긴 해요. 찰편은 항상 바닥에 설탕을 솔솔 뿌려서 찰떡이 바닥에 달라붙지 않도록 설탕을 뿌려줬는데 오늘같이 고물을 바닥에 앉혀줄 때에는 설탕을 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물이 찰떡 밑에 가기 때문에 고물이 찰떡이 달라붙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고물은 3등분, 쌀가루는 2등분. 여기에 고물의 3분의 1을 바닥에다가 솔솔. 항상 바닥에 고물을 뿌려주던 설탕을 뿌려주던 간에 바닥에 밑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양만 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바닥에 너무 고무를 많이 뿌려주면 나중에 김 올라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떡이 안 익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는 너무 과하게 고무를 뿌려주지 마시고 실리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앉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 정도, 손으로 반 정도만 나누셔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상 가장자리 위주로 먼저 쌀가루를 앉혀주고 나의 손으로 잘 고루고루 펼 수 있게. 고구마를 많이 넣으면 맛있기는 한데 혹시 여러분들이 앉히실 때 조금 고구마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부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반 정도의 쌀가루를 앉히셨으면 위에 약간 고구마를 빼고 가루 있는 부분만 살살살 위에만 덮어주듯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로 평평하게만, 살짝 균일하게 평평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혹시나 너무 툭툭 튀어 올라와 있는 고구마가 있으면 살짝만 눌러주시지 손으로 꼭 눌러줘 버리면 찹쌀은 또 안 익게 됩니다. 자, 남은 이제 또 3분의 1의 고물, 가장자리부터 솔솔솔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시고, 가장자리가 다 앉혀졌으면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가운데도 커피 고무를 앉혀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쌀가루를 다 앉혀주시면 돼요. 항상 가장자리부터. 그래서 위에는 약간 평평하게 앉히면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고구마는 미리 뿌려 넣어 주시고요. 안쪽으로 미리 넣어 주시고, 윗부분에는 고무를 편하게 앉혀주기 위해서 가루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골고루 고구마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평평하게 골고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쌀가루를 마저 위에다가 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뿌려주시듯이 덮어주듯이.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평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꼭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 스크래퍼 등으로 살짝만 눌러줘서 들어갈 수 있게만 하시면 돼요. 골고루 옆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커피팟을 이용해서 위에 고무를 올려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부터 항상 신경 써서 앉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게 저의 항상 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홀하게 그냥 지나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자리가 항상 신경 써서 앉혀주시면 떡이 완성됐을 때 훨씬 더 좋게 떡이 먹음직스럽게 가장자리 벽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충분하게 앉혀주고 가운데 고물도 솔솔솔 가운데 고물을 뿌릴 때에는 항상 내가 쌀가루에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가루만 뿌려주면 되지, 너무 많은 고물을 뿌리면 나중에 항상 떡에 제대로 된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자색 고구마, 자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물을 뿌려준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찰편도 떡이 나오면 제가 비닐에다 놓고 치댈 게 아니고 나온 떡이 약간 한 김만 식으면 잘라서 먹는 떡이기 때문에 위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뚜껑은 마른 면보를 꼭 싸서 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항상 젖은 면보가 뒤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아서 뒷부분으로 말아서 집어넣는 게, 뚜껑을 쌀 때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면보를 접어주셔서 넣어주셔야지 뚜껑이 어긋나지 않게 딱 덮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끓는 찜솥에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물이 잘 끓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뚜껑에 물이 떨어지는지 바로 쌀 게 아니고 뚜껑 한번 닦아서 김이 충분하게 올라오는 찜통 위에 올려놓고 면보를 싼 후에 한번 물기를 제거해주고, 그래야지 면보를 싸는 효과가 있지, 이 물 떨어진 걸 그대로 면보에 싸버리면 면보에 바로 떨어져서 마른 면보의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불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력의 최고 센 불. 이렇게 뚜껑 딱 덮어서 찜솥에서 김이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서 25분 찌고 5분 뜸 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25분 동안 충분하게 떴던 고구마 찰편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면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면보를 잘 잡아서, 옆구리를 잘 잡아서 밖으로 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크래퍼에 식용유를 약간 묻히시고, 찰떡 같은 경우는 항상 스크래퍼가 잘 달라붙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크래퍼에 식용유를 약간 묻히셔서 가장자리 찰떡이 약간 무너져 있는 찰떡을 여러분들이 사각 모양으로 제대로 잡아 놓은 후에 항상 떡을 자르실 때 크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용도로 드릴 건지를 미리 생각하셔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3등분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약간 찰떡이 붙는다 생각되시면 식용유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찰떡은 자기 몸이랑 자기 몸이 약간만 붙게 조금 한 김 나갈 때까지 덜 늘어지도록 살짝만 서로의 몸을 잠깐만 붙여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자르신 후에 한 김 나갈 때까지 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벌 포장해서 냉동실 안에 보관했다가 다시 실온에서 5분 정도 녹이면 금세 한 것 같은 떡 맛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